오늘이 현충일이고 6월은 우리 보훈회, 호국 보훈회 달입니다. 6월 되면은 없던 애국심도 생기죠.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양심도 없나? 더불어민주당은 뭐 돈봉투 문제, 김남국 고임 문제, 이재명 그 대장동 문제, 뭐 그 전에는 박원순, 뭐 그러한 성 오거돈, 안희정, 뭐 이런 성 문제. 근데 민주당은 뭐 지지율이 35%에서 40%를 그냥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권력을 쫓아가니까 뭐 대통령 되는 쪽으로 다 따라가요. 제가 연설에서 말했던 도둑놈도 좋고 불의한 세력도 좋고 능력 없어도 뭐 그래 따라가서 손만 비비면 고개만 숙이고 가면은 아이고 내 평생 잘 먹고 산다. 그렇게 된 나라가 그렇게 된 계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워낙에 큰 불의의 세력들이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업무에 가담해서 붉은 놈들은 붉은 놈대로 정권 탈취를 위해서 체제 변형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바라는 그러한 윤석열 정부에 붙어있는 윤핵관을 비롯한 그러한 배신 세력들은 자기의 권력을 쫓아가서 그러니까 이 지도청이 도덕 불감증에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직필 정필이 어디 있습니까? 2017년 3월 10일 날 대통령 권한대행에단 황교안은 5사람이 2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도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은 그때 바로 비상사태를 4.19 이후에 2시간 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집회에서 그것도 돌 하나 들지 않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대한민국 언론의 정의는 없어졌잖아요.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시키면은 자기들은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야. 자기들 세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김무성, 유승민은 반기문이 내각제 한다니까 내각제를 통해서 총리 돌려 먹으려고 권력 나눠 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조중동은 보수라는 그러한 언론들이 지금 뭐 조중동이 옳은 말 한다고 또 물개박수 치고 있습니다. 왜? 큰 도둑질을 했는 도둑놈들이잖아요. 죄 없는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보수 언론이 자기들의 사주를 위해서 혹은 사주의 욕심을 위해서 버렸잖아요. 좌파들 이미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면은 정교조도 법인노조 만들고 민노총 무력화시켜버리고 국정교과서 한다 그러죠. 또 새빨간 놈들이 하늘같이 받들고 있는 김정은 참수부대 만든다 그러죠. 뭐 세상이 정도의 길로 가려니까 거기에 지하의 세력들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7, 8월, 9월 제가 그 당시에 원내 수석할 때잖아요. 7, 8, 9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60% 지지율 얻는다고 180석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김무성이가. 김무성이 당대표 하면서 원유철 원내대표, 제가 원내수석, 매주 회의 가면은 180석 얻으니까 행동, 표정관리 좀 하라고 전부 다 이랬다고. 그런데 석 달 만에 그러한 대통령의 경제 실적이 다 무너지고 그러한 업적이 다 무너지고 석 달 만에 대통령이 마귀가 됩니까? 나쁜 놈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는 나라. 언론이 지금 뭐 MBC 윤석열 정부가 MBC가 죽을 듯이 뭐 MBC 잘못하고 있죠. KBS 또 요금 그거 합산하는 거 그건 잘 분리 징수하는 게 맞죠. 조선일보는 지금도 김대중 칼럼을 통해서 자기들이 우파의 가장 대단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 같이 사설을 씁니다. 도둑놈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아무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 5명이 죽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묻을 수 있는 것은 그게 뭡니까? 불이죠. 저는 그러한 잘못된 용기에 대해서 이 나라는 끝이 났다 이래 본 거예요. 아, 이 나라는 이제 나라가 좌파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든 공산주의 국가가 되든 이 나라는 끝났다. 왜? 저항 세력 없고 언론이 단합을 해서 죄 없는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듯이 탄핵에 동조하고 그리고 지금은 저끼리 싸워요. 다 도둑놈들이 네가 큰 도둑놈이다. 내가 작은 도둑놈이다. 이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오늘 6월 6일 현충일에 순국 선열님이나 호국 영령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언론들이잖아. 어디 감히 우리 공화당이 극우 세력이니 왜 무섭죠? 두렵잖아요. 암만 두들겨 패고 암만 엄해하고 암만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암만 언론에서 실어주지 않고 암만 외면해도 6월 3일 날 보니까 와 이게 도대체 어디 나도 놀랐어요. 앞에 의자에 앉아라 하면 절대 안 앉더만 행진하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 내가 허 장군님한테 딱 옆에서 기분 좋아가지고 켰다고. 장군님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진짜가. 나도 가서 한번 볼까. 여러분 이 싸움을 여러분도 쉽게 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계셔서 잘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중에서 우리 당의 투쟁 과정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했던 분들이 저 몇 분 안 보이죠? 몇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안 보입니다. 왜? 그분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또 참고 보는 거예요. 근데 미용아 뭐 까불지 마라. 내가 토요일날 그런 거예요. 어디 네가 감히 우리 공화당이나 조은진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얘기하냐. 자기 정치할 것 같으면 벌써 국민의힘 들어갔다. 국회의원 3번 해보니까 뜻정 없다 솔직히. 그런데 왜 가야 되냐.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불의의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그 불의의 세력의 권력을 지금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와서 그게 바뀌었느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했잖아요. 김무성 똘마니들 그 배신하는 새끼들 데리고 무슨 정치에 정의의 정치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검찰에서 들고 나오지 않은 사람 빼놓고 도대체 이 5년 동안 목소리 내고 저항 한번 했는 사람이 있느냐고. 언론 칼럼에다가 문재인 정권은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다 굴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 결과는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 당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 당한다는 겁니다. 원래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주변이 다 불의의 세력들이 지역 권력을 나눠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뭐 돈을 먹었니? 국민의힘 너것들은 돈 안 먹었나? 지금 하나하나 까발리고 나오잖아. 돈을 먹었니? 뭐든. 박근혜 대통령을, 죄 없는 대통령을 완전히 좌파 우파가, 우파도 아니죠 그거는. 쓰레기 우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모여가지고 내 잘났니 니 잘났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아시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어. 그런데 왜 좀 저항하지 왜 그랬을까? 아쉬움도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오늘 자유파들이 제 말한 대로 코로나 끝나고 제일 많이 모일 거다. 오늘 밀물듯이 오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공화당 행진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주고 엄지척을 하고 박수를 쳐주는 모습은 뭡니까? 국민의 마음은 너가 옳았다. 너가 옳았다. 옳았는데 허평환 장군님은 새가 없지 않냐. 지금 정광훈 목사 저 사태를 났는데 언론 방송에서 정광훈 목사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연결시킵니까? 안 하잖아요. 왜? 다르다는 거예요. 좌파들이 봐도 소위 보수 조중동이 봐도 특히 조선일보는 우리 공화당 싫기 싫죠. 6월 3일 집회하는데 1,000만인 얘기만 나오더라고. 우리 공화당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감추는 거야. 왜 그렇게 감추겠어요? 저 사람들이 새가 모이면은 두렵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렇게 칼을 쥐고 흔드는데도 소위 보수라는 작자들,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작자들 다 무릎 꿇고 도망가가지고 눈치 보고 다 고개 숙이고 감옥 갈까봐 다 고개 숙일 때 우리 공화당 저 사람들은 아무리 두들기 패고 아무리 외면하고 아무리 죽으려 해도 살아남더라. 그게 6년입니다. 6년. 1, 2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이제 뭘 해야 되냐? 세죠, 세. 세죠. 정광훈 목사 쪽에 지금 가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가. 왜 안 가겠어요? 그거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 지금 받아본다고. 오갈 데가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 공화당이 6월 3일 집회에 배만 더 나오면은 새는 게임 아웃입니다. 지금은요,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나 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민노총이 용산에 가서 저렇게 하는데 대항하는 사람 없어. 몇 사람 존경하는 몇 사람들이 거 가서 하지만은 100명 내외에서 하고 있고 우리 공화당이 거기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 쪽이 그거 가면은 반깁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싸움이 내년 4월 총선은 이미 시작이 됐다니까요. 6월 오늘도 이제 최고위원 회의 때 우리 허평환 장군님 참석하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집회하면 몇 천만 원 더 갑니다. 여러분 다 봉사해서 현수막 붙여주고 여러분 다 차비로 와도 돈이 그래 들어가요. 근데 이제 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대강 정광훈 목사 쪽은 정리가 돼버렸다니. 우파에서는 오른쪽에서는 남아있는 게 우리 공화당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 해가지고 배신했던 김무수 유성민하고 가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얼마나 중요하냐. 돈이 한 번 집회하는데 옛날에는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집회하는데 사실 걱정도 안 했어요. 집회한다고 하면 당원들이 특별당비도 많이 내는데 특별당비를 좀 내세요. 집회를 못하겠어. 손이 오그라져가지고. 지금부터 새 싸움이다. 오프라인상에 우리가 지난 6월 3일에 배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김재호의 말대로 우파 통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YTN 나가는데 제가 MBN에 김성태 대신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YTN 900명 가가 10,000명 갔으면 그 MBN 판도라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야.
그거 여기 계신 유튜브 분들도 적극 홍보하십시오.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뭐 총선 10달 반 남았어. 10달 반. 10달 반 남았어. 사활을 걸어야 된다. 실국장 회의 때 내가 좀 질책했어요. 야, 그 지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A4 용지에다가 YTN 그 보는 방법이라도 좀 한 장씩 좀 나눠주기라도 좀 해봐라. 지금부터는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번에 6월달 각 방송사 개편 다 했잖아요. 방송 개편 다 하고 이제 제가 시간 25분, 20분에서 25분 정도 하는데 제가 하면은 TV에서 한 3군데 받아요.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YTN 나가는 그냥 그게 아니고 또 이번 집회하는 게 6월 24일 6.25 관련 집회하는 이유도 또 반정광훈 쪽에서 뭐 우리한테 연락 옵니다. 우리도 좀 참여하면 다 와라. 다 와라. 그래서 제가 제안을 지금 2번째 하는 거예요. 오늘 성명서 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우파 제 단체 연대 정당 연대를 하자. 그래서 민노총하고 전면전 하자. 이렇게 제안을 지난 6월 3일 집회 때도 했고 오늘 6월 6일 현충일 공카에 올라와 있으면 현충일 성명서에도 그걸 한 겁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노를 저어야 되는데 배는 떼었는데 노를 저을 사람이 없어. 노라만 저으면은 배는 갑니다. 여러분 배는 가는 거예요. 노만 저으면은 물이 들어왔다니까요. 이제 정말로 노를 젓자.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공화당 음에 그날 다음날 바로 검찰 고발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동지였기 때문에 참아주지 안 된다. 뭐라고? 뭐 우리 조원진이가 뭐 우리 공화당이 우리 여기 신경미 수석 부위원장해주고 경북도당 손미혁 위원장 쫓아보냈다고? 부산시당 이한호 위원장을 우리가 쫓아보냈다고? 그거 여러분들 전부 허위사실 유포로 걸린다는 거 알아야 돼.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이야. 조원진이가 여러분들 우습긴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 거라고. 지금부터 법률팀에서 매주 고발건에 대해서 매주 나한테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도부에 대해서 음해 안 됩니다. 11달 남았는데 지도부 음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지도부 다 내보내버리고 조원진 혼자 합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은 총선 끝나고 해라. 그리고 유튜브 많다 여도 있네. 우리 공화당에 이제 당비 넣지만 찾아봤더니 일반 당으로 당비 한 사람도 우리 당원 아닌 사람들이 떠드는 게 우리 공화당에 당비 넣죠. 아니 태어나서부터 당비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우리 공화당에 당비 넣지 말자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선동이잖아. 선동. 조원진이가 국회 탄핵에 찬성했다? 내일 바로 그 얘기했던 사람 고발장 날라갑니다. 당신들이 돌았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데 옛날에 지나간 변희재 얘기를 또 꺼내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놔둬요? 캡처해가지고 내일 바로 고발장 넣으라 그랬어. 당신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넣으면은 저는 개인이 아니에요. 정당의 대표고 정치인이라. 그러한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오늘 뭐라 그랬어? 민사까지 다 넣어라. 매주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고발 조치에 대해서 매주 보고해라. 조심들 하세요. 왜? 선거 치러야 되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
선거 치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당입니다. 흔들지 마라. 그 말씀도 함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하고 연대를 할지 통합을 할지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많이 알잖아요. 뭐 전국 변화가 10월 11월 되면은 많이 일어날 거다. 그 대신에 우리 일은 우리가 정리한다, 해결한다는 각오를 가지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공화당으로 대한 세력으로 우리 공화당 조원진하고 우리 공화당 저 사람들은 꼭 살려놔야 되겠다. 그럼 만약에 탄핵 같은 또 다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나옵니까? 우리 공화당이 나서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좌파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명분도 있어야 되죠. 지금같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정치인 저 12년 해봤잖아요. 정치 오래 보좌관도 해봤잖아요. 사람은요 가려 서셔야 된다. 가려. 한 분 배신하고요. 한 분 그래 한 사람은 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제2의 이준석, 제2의 유승민밖에 안 보여요. 그냥 얼굴이 잠시 권력에 맞들어가 잠시 고개 숙이고 있을 뿐이지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가치, 정체성, 또 비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 둘 고민해보고 오늘 제가 최고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제 우파 시민단체 제 정당 중에서 정광훈 목사 정당은 빼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절대 못합니다. 제 정당 뭐 이런 데하고 연대를 통해서 민노총하고 전면전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10월 11일 보궐선거가 강서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이명호 위원장님은 강서구의회 의장을 했던 분이에요. 거기에서 구의원을 4번 하셨던 분이고 기초단체 전국 의장을 하셨던 분이고 뭐 기본적인 강서구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이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또 몇 군데 나오는 보궐선거 후보는 우리가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6월달 일정 중에서 6월 24일 집회 말씀을 드렸고 6월 17, 18일 핵심 간부 200명에 대한 1박 2일 교육이 있습니다. 뭐 선관위 교육시간 2시간을 빼고는 거의 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진로나 가치, 우리의 방향성, 또 우리가 안보, 국방, 외교, 안보,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확고부당한 가치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총선에서 50%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만 표라는 것은 뭡니까? 100만 표라는 것은 5%입니다. 우리는 5%를 얻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가가지 못한 부분, 국민의힘이 다가가지 못한 부분, 국민의 아픔에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 이제 정체성이나 가치는 확실하게 돼 있어. 그러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픈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러한 대변화가, 이슈의 대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6월 17, 18일 1박 2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참석하실 것 같아요. 중앙당직자, 그 다음에 각 시도당에서
큰 시도당에 따라서, 시도당 크기에 따라서 시도당에서 10명 내외로 이렇게 참석자가 정해지고요. 1박 2일 동안 천안 상록수, 상록 리조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서 하는 그러한 연수장이에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변호령 부총. 예?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입니다. 그날 우리의 총선 전략, 보궐선거 전략, 향후 우리 공화당이 나아갈 방향, 또 세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뭐 사실은 일천 당원 제가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5 담당자 하는 식으로 1,000명의 핵심 당직자가 5명의 당원 그룹을 만들면은 1,000개의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5,000명 되잖아요. 그런 세포 조직으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미 위원장이 있으면은 김영미 위원장이 하는 5명의 사람, 또 이원동 석경 선생이 있으면은 석경 선생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5명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1,000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1,000명을 통해서 5명만 확실히 하자. 그러면 모든 방송, 모든 집회는 확실하게 5,000명은 기본으로 간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모습들도 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10월 17일 날 미리 중앙당직자나 각 시도당의 핵심 분들은 날짜를 미리 좀 비워두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일, 24일 날 집회 행진 코스가 지금 용산으로 갈 거냐, 지난번 코스로 갈 거냐. 근데 지난번 햇빛 때문에 제가 위에서 보니까 우리 이원동 석경 선생님은 술 먹은 듯이 새빨갛더라고. 우리 잘못한 거예요. 오늘 그 비판이 좀 있었어요. 무대를 반대로 바꿀 걸 잘못했다. 무대를 반대로 바꿨으면은 몇 사람 전당에 올라가는 사람 좀 힘들더라도 차양막도 있는데 당원들을 햇빛을 등지고 서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 세심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보관에 좀 불이 붙은 것 같아요. 홍보관 여러분들의 책무다 이렇게 보시고 홍보관이 각 시도당에서 좀 더 많은 홍보관 활동을 해주기 바랍니다. 당원이 우리가 원래 한 3,000명 늘었다고 말씀드렸듯이 당비도 조금 더 들어왔어요. 지난달보다 한 4천만 원 더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회가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면요, 이게 이제 집회가 어떤 행사 집회가 아니고 우리가 의도한 집회를 열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주문이 사정이 힘듭니까?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총선 전까지 한번 최대한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비, 책임당비, 후원금, 당의 재정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 경기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지들께 고맙다는 말씀은 이번 집회에 서울 경기 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얘기는 이제 그냥 주묵국으로 이렇게 나왔구나 나왔고 이게 아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나왔고 어떠한 그룹들이 참여를 했고 어떠한 사람들이 좀 더 참여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서울 경기 중심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집회할 때 뭐 물론 햇볕 때문에 우리 허병환 장군님하고 그 옆에 앉아서 그랬어요.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나은데 저 땡볕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노.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합니다. 그래도
집회 시작 전에는 좀 꽉 좀 채워서 의자에 좀 앉으세요. 꽉 좀 채워서. 의자를 없애야 되느냐. 그것도 어르신들 계셔서 의자 없애기도 그렇고. 몇 번 가서 의자에 좀 앉아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대표님이 뭐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십니까? 하고 막 하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집회 행진할 때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시고, 좀 자리에도 좀, 그때 좀 앉아주시고요. 깃발팀, 또, 우리 PK팀 정말 힘듭니다. 태극기, 태전, 또, 강남 우파, 성조기,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힘이 있다 싶은 분들은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이제 특별하게 비공개할 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실, 참, 제가 우리 김영희 동지님, 우리 납북자 연합회 이사로 계시다가 납북자 연합회 쪽에서 태극기 집회 나간다고 자꾸 하는 모양이야. 그분들 좀 잘못된 거야. 근데 이번에 좀 편찮으셨는데 많이 회복이 되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하고 관련되는 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하면은 각 시도당에서 공카로 올려주세요. 공카로 항상 그냥 알고 넘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동지지. 우리 공화당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의 예우를 갖춰주는 것이, 그것이 동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 중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그분들을 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협조를. 엄재학 위원장님이 지금 울산위원장을 지금 5년 반째 하고 있는데, 엄재학 위원장 뭐 하는지 아세요? 1급 자동차 공장, 자동차 수리, 자동차 보험, 자동차 검사,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다 하세요. 우리 당원들이 보험 바꾸고 할 때 전화 한 통하면은 제일 쉽게 책임지고 다 해주잖아요. 5년 반 동안 울산위원장 하면 뭐합니까? 우리 당원들 한 사람도 안 도와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제가 그걸 이 업종 연합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업하는 분들끼리 이 업종,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도 있고, 나머지 다른 용역하는 분도 있고, 이런 이 업종 연합회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물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 공화당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일은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물류 관련 용역이라고 하죠. 용역이 아니고 그죠. 운송 용역. 이런 회사 하나 만들면 되게 쉬워요, 사실은. 저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물류하는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민노총이 하도 뒤어가지고 스트라이크만, 분규만 안 하면은 물류 자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냥 태극기 집회 갔더니 이제 집에 있는 용돈도 다 써버리고 이제 마누라한테 돈 보기도 힘들고 신랑 얼굴 보기도 힘들고, 옛날에 그 돈 가지고 잘 썼는데 특별당비 내락하지, 후원금 내락하지, 좋은 집 얼굴 봐서는 안 낼 수도 없고, 내다 보니까 나도 거지 대프다 이러지 마시고 좀 나름대로 엄지학 위원장이 돈 벌면은 모른 척 할 사람 아니잖아요. 팍팍 밀어주고 팍팍. 그래서 오늘 공카에다가 올릴 테니까 적어놨다가 팍팍, 보험, 자동차 관련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다 합니다. 자동차 관련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조들을 하자. 그래서 협조하는데 암만 돈 벌어줘도 당비한 사람, 내가 할 사람 아니면 하지 마. 가만히 보면 그건 하겠다.
지분분이 있으면은 다 같이 좀 협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 비공개 없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튜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우리 공화당 유튜브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유튜브 그 안에 지금 활동하시는 유튜브 우리 공화당과 같이 했던 유튜버들의 먹고 살 문제를 그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현장 기자로서도 하고 용역도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우리 공화당 라이브 유튜브는 유튜브 방송은 빨리 해야 되겠다. 우선 뭐 애국동산보다도 유튜브 방송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은 재단으로 하기 때문에 저거 뭐 또 그런 말 하더라. 저거 좋은지 지 해쳐물락한다. 뭐 그런 거 그 정도밖에 제가 안 될까요? 그냥 유튜브 방송해서 재단으로 해서 이게 인터넷 신문도 좀 인수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선 젊은 기자들이 한 20명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현장도 뛰고 여러분들이 하는 유튜브는 그대로 하면서 나름대로 바닥 베이스는 우리 공화당 유튜브 방송에 베이스를 깔아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해달라. 제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를 재개하시겠다 하면은 그분 뜻을 따라서 가고 정치를 안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또 독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오후 6시 반에 오늘 5시에는 김문현 박사의 경제톡톡 생방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채널 고정 우리 공화당 라이브 경제톡톡 보시고 6시 반에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인화의 거장이신 석경 선생님의 문인화 무료 강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우리 최고 연석회의가 열리는 날 저녁 6시 반에 문인화 강좌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석경 선생님 제자들 국전 대구 경북 국전에도 된 분들이 다 우리 당원입니다. 당원이 아니면은 제자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철저하게 당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석경 선생님한테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공화당, 우리 애국합창단 잘합디다. 잘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갈수록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애국합창단 단상에 올라서 노래 부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노래를 좀 부르려고 했더니 뭐 아파가지고 목이 지금도 안 나서 기침이 나와서 그날 단상에서 노래가 도저히 기침 나와서 안 돼서 진수석 보고 노래 좀 불러달라고 하니까 안 불러주더라고. 예,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 건강 조심하셔야 된다. 요새 유행이 변혜령 부총장이 제일 먼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조시철 최고하고 저하고 같이 걸리고 제 마누라가 저한테 옮겨서 걸려가 병원 입원을 일주일 이상 하고 나오고요. 그 폐렴이에요, 폐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목감기, 기침 많이 나는 이번 기침은 진짜로 제가 4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기침 때문에. 그 정도로 심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건강에 조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 있으시다고요?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최고회의, 실국장 회의 하면서 반성했던 부분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저 선배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어제 우리 아들놈하고 저녁에 소주를 한잔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공화당이 정체성이나 이런 건 국민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저렇게 돈 봉투를 처먹고 있는데도 저렇게 버티는 것은
어떤 국민을 속이는 감동들을 많이 했다. 국민을 속이는 감동. 그러니까 우리는 속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슈를 이제는 정체성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 뭐 이런 건 다 아는데 이제는 우리 공화당의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인가? 서민정당. 우리는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서민정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그 약자들에 대한 또 아파하는 분들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줄 거냐 뭐 그런 부분들을 오늘도 최고위원회에서 나눴던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회의를 마쳐야 될 시간이니까 비공개 회의는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